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개발자가 알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린 건 팀노바는 학원 채널입니다. 저희는 구독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구독 취소합니다 이런 뭐 협박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제가 이런 스탠스를 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뭐 다들 유튜브를 뭐 구독해달라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기업 채널이나 다들 자기 기업이 이득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걸 솔직하게 얘기할 뿐이고. 근데 제 인생의 모토는 뭐 굳이 남한테 그러니까 필요하면 보시는데 필요하지 않다면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굳이 뭐 마음에 안 든다 억지로 보지 마시고 그냥 보지 마세요. 뭔가 마음에 안 드시면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학원은 홍보의 목적이 크죠. 왜냐면은 팀노바라는 곳을 알려야죠. 그리고 팀노바의 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성과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학원 채널의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가지고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아마 학원을 안 했으면은 뭐 다른 스탠스를 취했겠지만 어쨌든 저는 학원 채널이고 학원 홍보 목적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이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목적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교육관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채널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억지로 막 구독하고서 막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개발자가 알면 좋은 것들 1번 큰 트렌드를 알지만 쫓지는 말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면은 막 옛날에 그래서 한 12, 13년 전에 엔진엑스가 이제 막 뜨기 시작할 때가 있어. 엔진엑스 웹서버인데 그 전에 이제 아파치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JSP 개발자가 이럴 땐 또 얘기했죠. 너 아파치 쓰는데 지금도 쓰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파치 톰캣이고요. 아파치 톰캣이랑 그냥 아파치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파치를 네이버가 쓰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엔진엑스로 바꿨거든. 근데 엔진엑스로 바꾸면서 프록시 서버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네이버나 이제 트위터나 이렇게 되게 큰 글로벌 기업들은 서버를 한 종류만 쓰지 않고 여러 개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키텍처가 그렇게 돼 있어. 모르겠으면 찾아보시든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네이버 트래픽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높다 보니까 이런 프록시 서버에 대한 이제 소문 그 쓰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쓰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확인한 게 그때 일벤가 거기서도 이제 쓰는 거를 확인했고, 그러니까 대형 커뮤니티에서 다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벤뿐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저야 뭐 근데 커뮤니티 같은 거를 워낙에 그냥 잘 하는 편은 아니라서 옛날에 어렸을 땐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기술 관련해서 핑을 때려보다가 우연히 찾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약간 변태 같은 짓을 좀 한 거지. 이렇게 핑을 이렇게 한 번씩 때려봤었지 예전에. 핑을 때려보다 보면 이제 이렇게 뱉어내요. 그 웹서버 정보를 뱉어내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게 다 됐거든요. 지금은 그걸 막을 수는 있어요. 웹서버 정보를 이제 알려고 특별한 핑을 이렇게 어떤 패킷을 보내면 이제 리스폰스 되는 거를 가지고 이제 뭐 뱉어내는 건데 이건 아주 기초적인 테크닉이라 그래서 아직 그 당시 아무튼 14년 전인가 막 13년 전에 아무튼 그렇게 했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다 보니까 보면 조금씩 늘어나네 네이버가 쓰고 난 뒤로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돌면은 이제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딱 그래요. 이제 프린이들 있죠. 프린이 이제 제 기준에는 경력 3년 미만은 대부분 프린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프린이들 사이에서 특히나 학생들은 사실 그거 언급도 안 하지. 약간 있어. 그냥 그런 거 보고서 야 네이버가 썼으니까 나도 써야지 이러면서 그냥 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 한때 뭐 노드.js가 트렌드니까 노드.js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고 지금 뭐 리액트.js 무조건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막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면 우르르 몰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하등 쓸모 없어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아는 건 중요해. 그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내부 코어적인 거를 좀 알아야지. 그러니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네이버가 썼으니까 쓰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응용 2단계 때 되게 많이 하던 수업, 그러니까 4기까지 제가 많이 하던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창업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많이 하고 그 결과로 사실 4,500이나 4,600, 5,000 정도의 연봉으로 지금 거의 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교육청에 인증 다 해놨으니까 뻥 같으면 교육청에 전화해보세요. 동작교육청에 팀노바 연봉 사실인가요? 라고 전화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증을 꾸준히 하고 있고 어차피 그 연봉 계약서부터 다 저희가 이제 그 공무원에게 보여주는 조건으로만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구직한 거를 다 교육청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창업도 너무 훌륭한 커리큘럼이고 학생들이 일단은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경험도 너무 좋고 제가 이제 어렵다고 생각한 커리큘럼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어려운 도전이 두 개가 있었는데 창업이나 아니면은 그 제가 말한 이제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기술 선택이라는 측면에서의 공부 이 두 가지였는데 그 후자에 말한 방법을 사실 3기, 4기 때 많이 했어요. 1, 2, 3, 4기. 근데 이제 1, 2기 때는 그렇게 빡세게 안 했고 그리고 3기 때부터 좀 빡세지기 시작하면서 4기 때 절정이었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저는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이 친구들 예를 들면 그런 자료들이 있어. 우버는 왜 네이티브로 돌아섰나 뭐 이런 자료들 있고 그리고 엔진엑스가 각광받게 된 배경에는 C10K 그러니까 프로블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 정도 될 거, 10만 명 이상 정도 되는 유저가 동시에 몰렸을 때 웹서버에서 과부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게 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 네트워크 트래픽은 10몇 년 전보다 지금 훨씬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전 이때만 해도 유튜브가 대세가 절대 아니었어요. 왜냐면 영상 그 트래픽에 대한 이슈가 되게 컸고 싸이월드 시대 때만 해도 지금 3, 4년 때 전만 해도 싸이월드가 대세던 시절이거든. 그 싸이월드 그 대표님 강연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대표님이 그 트래픽 비용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지금보다 훨씬 비쌌어요. 트래픽 비용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다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그 트래픽 비용이 비싸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트래픽이 낮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증가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련 기술들이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 관련 이제 동시 접속자들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았고 그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웹서버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아주 기본이 되는 이런 이렇게 동작 방식이라고 하죠. 그 여러 요청이 왔을 때 처리하는 그런 방식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프리포크, 뭐 워커, 이벤트 드라이븐 뭐 이런 식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이벤트 드라이븐이라고 하는 방식에 거의 초점을 맞춘 웹서버 중에 엔진엑스가 단연 돋보였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냥 쓸 때 그냥 쓸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 테스트를 다 해요. 그리고 아키텍처 분석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아키텍처 분석을 할 때 이 공식 홈페이지를 가면 우리가 왜 이 기술을 만들었고 우리는 어떤 특징점이 있으며 우리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프리니들은 그런 거 잘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 뭐 쓴다고 하면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대세고 그거 안 하면 다 바보고 멍청이 똥멍청이로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결과 중 하나가 저 옛날에 한창 PHP 지금도 PHP 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막 PHP 진짜 한 3, 4년 전에 저 새끼는 왜 그러니까 노프 팀장 저 새끼는 왜 PHP 가르치죠 올드한 거 푹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어. 나 그래서 속으로 나도 푹 이랬다니까. 멍청해가지고 내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게 시비 건 애들이 많았어. 그거 되게 근데 그거는 진짜 참 프린이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파이썬이 나온 지가 91년도쯤부터 이제 그 정비가 된 언어거든요. PHP는 95년도부터 나온 언어예요. 일단은 언어적인 그 출신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출신 연도로 봤을 때도 PHP가 더 나중에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올드한 언어라고 말하기 힘들고 PHP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긴 이유는 PHP5에서 PHP6 버전으로 나와야 되는데 PHP6 버전이 이제 나오려고 하다가 여러가지 이슈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PHP5의 퍼포먼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슈 때문에 PHP7 나오기 전까지 되게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단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단일 웹 개발 점유율로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세 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대부분 PHP로 시작된 그런 플랫폼들이고 여전히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웹서버의 종류가 가장 많은 언어 중 하나고요.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고 여전히 전세계 트렌드에서 웹개발에서는 아주 정통성을 가지는 그런 언어거든요. 그래서 뭐 아닌데 우리는 JSP가 짱인데 우리 국비지원 선생님은 JSP가 짱이라 그러셨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님들 생각이고 JSP는 워낙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같이 쓰는 그런 게 이제 정부기관부터 대기업에서 많이 쓰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훌륭한 프레임워크가 맞고 저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PHP 베이스로 나온 프레임워크들이 훌륭하지 않냐? 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PHP 베이스로 나온 거죠. 라라벨 같은 경우도 PHP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프레임워크 중에 YII라고 있어요. 막 그런 프레임워크도 굉장히 훌륭해요. 물론 이제 퍼포먼스로 봤을 때 특화된 애들이 있긴 한데, 빠르면 무조건 좋냐? 그러지도 않아요. EJB 같은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촘촘한 트랜잭션에 맞게 설계된 프레임워크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제가 옛날에 이제 라이브 영상에서 제가 뭐 좀 그러니까 카톡 단톡방에서 내가 얘기했구나. 커크러치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요. 이런 거는 바퀴벌레잖아요, 이름이.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아키텍처가 절대 죽지 않는 서버 또는 그 자료를 굉장히 잘 지키는 서버,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으로 자료를 지키는데 특화된 그런 이제 서버들도, 데이터베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거 말고 에어로스파이크라든지 삼성에서 투자한 이제 뭐 노에스큐엘 데이터베이스, 그 이름이 갑자기 왔는데 걔네들도 되게 아키텍처가 재밌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반이 깔려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하이엔드 쪽에서는 이미 다 얘기가 되고, 저는 제가 이제 잘하는 분들을 볼 때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되게 유명해져 있어. 저 옛날에 병특 같이 하던 사람들이나 내가 그때 훈련소에서 본 친구들 지금 다 졸라 유명해요. 졸라 유명해, 지금. 여러분들이 웬만하게 쓰는 서비스 쪽에 다 가 있어, 지금. 그쪽에 이제 다, 이게 뭐지, 상류층, 아무튼 개발 쪽에 상류층이라고 보면 돼, 걔네들은. 근데 돈도 다 많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걔네들이래. 아무튼 몰라, 어쨌든 친하지도 않으니까 뭐 걔네들 할게. 근데 그런 걔네들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아무튼. 그냥, 그때 이제 같이 했던 사람 중에 이제 국내에 이제 레디스라는 이제 지금은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잖아. 근데 제가 옛날에 1, 2기 애들 데려다 놓고 자코리아에서 야 레디스 쳐봐라, 지금 모집하는데 한 곳 있냐? 내가 그랬어. 내가 이거 나중에 대세될 거야. 내가 그랬어. 그게 내가 언제야? 그게 한 5, 6년 전인데 내가 지금 자코리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봐봐요. 레디스 안 쓰는 곳이 없어. 대기업부터 다 쓰잖아요. 그때 중소기업에서 쓰고 있었거든. 레디스 다 써있잖아요. 지금 335건. 그런데니까 이런 식으로 그때 하이엔드 애들은 이미 차세대 기술 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아키텍처 분석도 다 하고. 레벨이 다르다니까. 개발 쪽에 있는 하이엔드 그런 사람들은 이 기술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다니까요. 달라요. 그냥 레벨이 차원이 달라. 거의 막 프린인데 내가 이런 걸 알려주지 않으면은 안타까워. 그냥 다르다니까. 그냥 무슨 달라 생각이. 그러니까 그 프린이들은 막 그러니까 선배 잘못 만나는 프린이들이 제일 불쌍해. 그리고 그게 정답인 양 저한테 와가지고 설교하는 애들이 제일 피곤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나 그런 애도 봤어. 제가 이제 RTOS, 이제 실시간 OS에 대해서 얘기한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실시간 OS 중에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윈도우즈 CE라고 인베디드 시스템 기반으로 움직이는 OS가 있어요. 근데 걔가 RTOS거든요. 실시간 운영체제인데, 그거 실시간 운영체제 프로그래밍을 하신 분이 등판을 하셔가지고, 당신은 하나도 모른대. 윈도우즈 CE는 RTOS가 아니래. 근데 나는 그런 게 있어. 난 내가 전문 분야든 아니든 내가 한번 뭔가를 만들 때 한번 검토는 해보거든. 특히나 이제 강의 자료처럼 여러분들 정보성 있는 거는 제가 한번 싹 봐요. 내가 실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 그런 사람도 많이 봤고, 개발 업계에서는 많이 외우는 것보다 스스로를 교차 검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래도 내가 더 잘 모르는 RTOS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쪽은 교과서적으로는 많이 배웠지만 전공자다 보니.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지금 이거를 조금 쉽게 풀이해주려면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내가 만든 자료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오니까 막 CPU까지도 막 다르다는 거야. 난 보면서 그런 생각했지. 자기가 한 경험을 그냥 맞다고 얘기하는 그런 외골수들 되게 많거든?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이랑 되게 설전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져본 적이 없어. 거의 안 져요. 왜냐면은 나는 검토를 하고 얘기하거든. 팩트를 가지고 온 다음에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보통 전에는, 내가 잘 모를 때는, 난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그래,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고서, 아닌데요? 당신이 말한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얄밉지. 외국수 애들이랑 내가 걔네 천적이었어.
걔네도 나 되게 싫어했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사장 입장에서는 둘 중에 누가 맞는지를 보면은 내 얘기가 맞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내가 윈도우즈 공식 홈페이지에서 RTOS는 그러니까 뭐지, 그 윈도우즈 C는 인베디드에 특화된 실시간 OS다, RTOS다 이렇게 써있어. 그런 것도 그렇고, 그거 말고 한 대여섯 개 자료에서 다 RTO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RTOS라는 이런 이슈도 보면은, 근데 그분이, 근데 난 잘 모르지. 자기가 무슨 실시간 운영체제 프로그래머, 시스템 프로그래머로 뭐 몇 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유튜브에서 댓글 단 거 어떻게 믿어?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말한 자료가 맞냐 틀리냐가 핵심이지. 근데 틀리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는, 고수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정말 그래도 고수들이 고수일 수밖에 없는 거는, 딴 건 몰라도 어떤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근데 이런 거를 많이 사람들이 알려주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하수들이 계속 하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인류인 그 기업들은 매번 복잡한 기술을 다룰 수밖에 없어. 근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가 없는 상태에서 크롬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웹프로그래머라고 한 다음에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웹브라우저에 렌더링 그 엔진이 몇 개가 있는지, 또는 그 엔진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렌더링을 하는지, 그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오픈소스들과 많은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질라 재단에서 지금 웹브라우저에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했던 수업 중 하나를 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그 크롬이나 이제 모질라 파이어폭스에서 두 웹브라우저가 이제 그 엔진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다른 엔진의 차이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그 분석에 거기다 주장하는 그 엔진의 우수성을 테스트하고자 두 개에다가 엄청난 이미지 파일들, 고용량의 이미지 파일들을 때려 넣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디까지 로딩을 하고 뻑이 안 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사용량부터 그 같은 그 파일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비교했을 때 그 테스트에서는 파이어폭스가 더 우세하다. 그래서 더 많은 엄청난 이미지를 이제 로드할 때는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는 게 좀 더 막 유리하다. 물론 쓸데없는 연구인 건 아는데요. 그 엔진을 그런 식의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만약에 크롬이 사용한 기반 엔진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파이어폭스 기반의 엔진을 사용할 것인가 테스트를 한다면, 네이버 웨일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새로운 이제 그런 웹브라우저들 나오잖아요. 그런 웹브라우저들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인력이나 이제 분석의 시간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어떤 흔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가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그런 테스트나 아키텍처 분석들이 되게 중요해요. 엔진 하나라도, 부품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그 역량들이 필요한데, 그런 훈련들을 내가 옛날에 많이 시켰는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시장에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창업해가지고 아웃풋 많이 내가지고 보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서 지금은 진짜 연봉 4천, 5천 막 이렇게 막 진짜 쉽게 가는데, 그때 한 친구들도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3기, 4기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게 정답이고, 장기적으로는 진짜 더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라 생각했는데, 좀 아쉽지.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숙련된 트레이너가 없이 여러분들이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제가 괜히 이제 사기캐라고 하는 게 아닌 게, 보통은 저 정도 레벨에 있는 개발자들은 이미 현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누구 가르치는데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오른 경지에 오른 그 프로세스를 쫓아오는 지름길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걔네들은 그래. 재능이 많은 애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그냥 되게 거기까지 이제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받쳐줘서 이렇게 쭉 간 애들의 특징은, 그 상대방이 얼마나 이걸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 잘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가서 데려가 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망할 수가 있나.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했는데 이걸 알아본 사람이 없는 거지. 너무 안타까워.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웹진이나 이런 것도 없고, 뉴스 채널도 없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만들어냈는데,
단순히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진짜 개발업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이엔드를 경험시켜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 이런 그 프리니들한테. 근데 이제 근데 그럴 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래서 아마 되게 시간이 많이 지나야 이런 거를 눈치채는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앞서가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 튀면 또 안 되고. 군대 봐라. 뭐 좀 잘하면 선임들이 그냥 잡아먹으려고 막 난리지 뭐. 무능한 것들. 아휴. 아무튼 그 다음에 2번 메타버스 블록체인 서버 클라이언트 보안 디지털 전환 코어 근육 강화.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트렌드 중 하나죠. 메타버스는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디지털 세상에 이제 새로 나온 건데, 근데 나는 약간 워크래프트 비슷하더라고. 그 로블록스나 이런 거 봤을 때 워크래프트 유즈맵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그것보다 조금 자유롭다. 근데 이제 사실 기존에 좀 알고 있던 개념이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그 사용자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런 메타버스 세계에 대한 이제 디지털 세계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없는 세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세대보다 그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좀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그리고 메타버스가 코로나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가속화된 빠른 접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개발자가 이런 트렌드를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관점, 자본가가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기술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기존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기존의 그냥 증강현실 기술이랑 뭐 그리고 3차원 이제 기술이랑 뭐 그냥 비슷해요. 그냥 비슷해요. 그냥 3차원 게임 만드는 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똑같지 뭐. 지금 메타버스라 해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막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카메라를 얼굴 인식해서 하는 수준의 그런 기술들이 더 발전해서 지금 메타버스, 그러니까 현실과 약간 섞인 메타버스 뭐 그런 개념이 하나 존재하고, 아니야, AR이나 VR이나 그냥 기존에 발전하는 기술이야. 그냥 그 기술이에요.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이제 그래서 사실 뭐 자본의 흐름이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게 핵심이겠지. 그러면 그쪽을 관련해서 이제 어떤 돈들이 돌 것인가를 보고 좀 사업적 관점에서 자본가들이 어떤 기술을 원할 것이다, 이걸 알고 좀 공부하는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블록체인도 요새 뭐 코인 막 다시 오르면서 이제 돈이 많이 돌고 있죠. 그러면서 개발자 졸라 뽑더만. 그래도 그쪽도 괜찮을 거예요. 그쪽도. 근데 블록체인 제가 막 4, 5년 전에도 많이 애들 3년 전, 4년 전, 지금 블록체인 졸라 고수 개발자 나왔는데 팀노가 졸업생 중에. 근데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 돈 많이 벌었을 거야. 지금 그때 상장한 곳들 꽤 있던 걸로 아는데, 이게 코인 받고 이런 애들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부자 된 애들 꽤 있을 건데 잘 모르겠다 그건. 아무튼 그 다음에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아야 돼.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개념이고, 웬만한 게임 다 서버 있고 클라우드에 올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클라우드도 서버예요. 그러다 보면 클라우드에 여러분들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을 알고 올리는 거랑 그냥 대충 API 갖다 쓰는 거랑은 진짜 천지 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분야로 가는 게 중요하냐를 나한테 많이 묻는데, 보통은 저는 다른 얘기를 하죠. 수준이 중요하다고, 분야는 안 중요하다고. 보안도 더 중요해지죠. 자율주행차 가다가 자동차가 한번 지 마음대로 그냥 역주행 해봐라. 그 죽는 거지 뭐. 해커가 작정하고 바이러스 심어놓으면 어떡할 건데요. 진짜 위험하지. 왜냐면은 운전자들이 운전을 못하는 상태, 또는 운전을 하고 싶어도 시스템이 강제로 제어돼서 그 해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시대인데 위험하지 당연히. 그리고 디지털 전환, 지금 편의점 같은데 무인 편의점 막 나왔다고 하는데, 신문기사에 나온 데 있으면 찾아서 한번 가보세요. 그거 다. 그리고 무인 커피 전문점 이런 데도 많이 생기고 있어. 로봇이 해주는 거. 한 번씩 가보세요. 다 공부야. 그게 공부지. 무슨 맨날 앉아가지고 무슨 코딩 한다고 아주 그냥 주접을 싸고 있어. 농담이고. 농담이에요. 장난이고. 일단 한번 가보세요. 가서 경험해봐. 여러분들 피부로 경험해보고 무인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쪽이 로봇공학이랑 지금 같이 갈 확률이 졸라 높거든. 그럼 로봇공학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대부분 택시기사분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좀 위험할 수 있다니까. 무인으로 다 이제 갈 텐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지켜봐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코어 근육이 또 강화돼야 돼요. 하드웨어 운영체제 자료구조. 얘는 안 바뀌어. 근데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패러다임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지. 예를 들어서 뭐 하드웨어면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대로 달달 외워봐라. 그게 공부가 되나. 내가 코딩을 했어. 내가 코딩을 하는데 하다 보면은 내가 만든 스레드가 CPU에 어느 것과 결부되는지 어떤 부품을 움직이는지 내가 메모리 확보했어. 그 메모리 확보했다는 게 운영체제랑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를 봐야지. 팀노바에서는 이거 되게 기초 때 되게 중요하게 제가 많이 다루는 것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운영체제와 자료구조, 자료구조도 팀노바에서는 아주 개발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자료구조를 가르쳐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자료구조를 보면 이거 쓰면은 자료구조 이제 수업하면 졸라 이제 멍청하게 하는 그런 강사라고 해야 되나 선생들이 있는데 진짜 별론 게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걸 구현하는 데만 막 집착해. 어떤 때 쓰면 이 자료구조가 좋은지를 설명을 안 해. 아니 자바 API나 자료구조 관련 API를 보세요. 이 자료구조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생겨먹었다 이게 다 있어.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떤 때 쓰면 좋다 해가지고 그거를 쓰는데 실제로 그럼 실무에서 안 쓰냐. 일반적인 그 어설픈 개발자도 안 쓰지만 웬만한 오픈소스 보면은 그 진짜 막 엄청난 막 뭐 초당 막 1000번씩 이런 연산을 하는 것 중에 내가 1000번 연산을 하는데 내가 자료 구조를 못 쓰냐에 따라서 그 값을 찾아가는 그 속도가 완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이런 때는 그냥 트리를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안에도 트리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기본이 된 자료 구조에서 변화된 그 자료 구조의 형태를 보면서 이게 이 웹서버에서 왜 이런 걸 쓰냐, 왜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할 때 얘는 이렇게 쓰니까 읽기는 빠른데 쓸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그러면은 뭐 로그 같은 데서는 못 쓰겠네. 로그가 졸라게 많이 쌓이는 경우에는 뭐 공장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초당 막 미친 듯이 쓰는 뭐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못 쓰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 자료 구조에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 장단점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건 한 곳도 없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졸라 강사도 힘들고 그 강사 그 기술애들 존나 잘 알아야 돼. 근데 그게 힘드냐고. 내가 그러잖아. 내가 왜 사기캐는지 내가 얘기를 맨날 얘기하잖아요. 말도 잘하는데 그 개발도 꽤 잘했었고 그리고 오래 했잖아. 일단 나는 솔직히 재능이 있어서 잘한 건 아니고 오래 해서 잘하는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상대방한테 전달을 되게 잘해주거든. 이게 어떤 세계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되게 잘해주는 거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팀노버가 졸라 잘하는 거기도 해. 왜냐면 학생들이 절 딱 믿고 따라오면 든든하거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 이게 딱 하면서 따라오거든. 근데 실제로 맞거든, 내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딱 진리가 있어요, IT 업계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지. 근데 내가 딴 거 몰라도 그 개발자로서는 최고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최고의 개발자가 되고 싶은 적도 없었고, 그냥 개발만 졸라 잘하고 싶다 이 정도였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뭐 수익으로는 나쁘지 않은 프리랜서였는데 상위권에 있다고 하고 자부하는 편이었는데 근데 이제 교육 쪽에서는 최고가 되고 싶더라고. 왜냐면 내가 오래 해왔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난 근데 되게 어려운 걸 좋아하거든 성격상.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세계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저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배워야 돼. 자료구조 요즘은 어차피 구현된 게 다 있어가지고 웬만한 자바 가면 다 있어. 자바도 다 있고 뭐 PHP도 웬만한 자료구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료구조를 구현해서 공부하는 건 나쁘진 않아. 근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사실 포인터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 생각은 개발을 충분히 해본 다음에 나중에 자료구조의 원형은 직접 개발을 해보는 게 몇 번 써본 다음에 개발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잘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일단 개발을 충분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리니들은 이제 천천히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이제 C 언어를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포인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자료구조 원형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전공자들 보면은 그냥 다짜고짜 만드는 거야. 왜 교수가 시키니까. 근데 전공자들도 별로 준비가 되지도 않고 교수도 일단은 이거 왜 쓰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설명을 많이 안 해. 그냥 맨날 알고리즘 맨날 하던 것만 해. 뭐 솔트 알고리즘 하는데 그거 언제적이니 그거. 그 알고리즘 졸라 지금까지 하는데 나쁘진 않아. 배워서 나쁘진 않아. 우리 교수님 까지 말라고 욕하지 마. 근데 나쁘진 않은 거 알아. 나 때도 배웠고, 나 그거 진짜 몇십 년 전에 하던 거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 굉장히 꽁으로 번다니까, 돈, 진짜. 뭐 그런 거 보면은,
아, 그런 알고리즘 할 시간에 차라리 게시판 짜는 알고리즘 알려줘라. 차라리 그렇게 하면 취업이라도 좀 더 잘 되겠지. 좀 안타까워. 솔트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쓰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요즘은. 그 교수가 가르치는 그 솔트 알고리즘이 그냥 대부분은 그냥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 솔트 좀 빨리 한다고 엄청나게 빨라지지 않아요. 솔트가 미친 듯이 많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뭐 정렬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물론 공부용으로 시키는 것까지 공감을 하는데, 그것보다 애들 그냥 코딩 못한 애들 보충이나 더 해줘라. 대부분은 그거를 잘 못 따라가요.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그거를 다시 물어보면 제대로 하는 애들 별로 없어. 학생들 보면. 내가 교육업계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 전문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공자들의 현실을 직접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인데 전공자들 참 안타까워. 근데 뭐 아무 생각 없는 전공자들도 많긴 하지 사실은. 모든 전공자들을 다 막 교수만 문제고 무슨 정말 뭐 학원 강사 문제고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무 생각 없는 학생들 너무 많거든. 근데 그래도 안타깝잖아. 그런 거 보면 좀 그래도 개선을 서로 해야지. 약간 그 코딩 이쪽을 그냥 막 직업 못 구해서 오는 막 그런 불쌍한 애들의 직결소 이렇게 가는 것도 솔직히 좀 문제인데, 그 교육도 많이 반성을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자료 구조가 왜 필요하고 어떤 때 쓰고 있는지, 그래서 사용법부터 사용을 먼저 시켜봐. 그래서 그 퍼포먼스를 비교해봐. 거봐, 이런 알고리즘을 이때 쓰니까 좋지, 이런 자료 구조를 이때 쓰니까 더 빠르지, 이거부터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료 구조 수업해봐라. 학생들이 더 흥미롭게 하지. 아무튼 뭐, 근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지금. 평소에 하는 생각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3번, 이제 노코드 로우코드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설계 근육을 일단 강화해. 앞으로 노코드 로우코드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개발자는 부족해지지, 생산성은 떨어지지.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코드들을 딱 올려놓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설계 근육을 강화해야지. 설계 근육을. 아까 1번에서 말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기술을 볼 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고 그러잖아. 이제 코드 자체 짜는 건 이제 되게 쉬워질 텐데 더 빨라지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 지금도 뭐 부품 없어서 못 짜나? 부품은 다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떻게 그 변형을 시키고 어떤 건 어떻게 바꾸고 하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거지. 되게 어려워요. 지금 개발 주로 못하는 애들 보면은 집중력이 좋고 코드 전개 능력은 좋은데 개발 못하는 애들 보면 어떻게 짜야지 이 생각을 하느라 바빠. 그런 애들은 그냥 일단 짜놓고 조금씩 막 고쳐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프로젝트가 대형이거나 막 그럴 때는 진짜 그 시간이 내워라 걸리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본인도 지치고 맨날 야근하게 되고, 열심히 하는데 야근하게 되는 미련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설계가 되게 중요해. 개발이니까 내 맘대로 만들어 보면서 그걸 고칠 수가 있지. 생각해보세요. 막 보면은 건축 설계는 미리 대략적으로 다 하고 하잖아요. 자디드라고 있어. 그 아줌마 있어. 되게 멋있는 아줌마거든. 잠깐 한번 보여줄게. 이 영국 건축가 아줌마거든요. 근데 이라크에 태어난 영국 건축가인데 이제 뭐 여성 건축가인데 이제 건축물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이제 곡선을 되게 잘 사용해서,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DDP라고 있죠. DDP 있고, 아무튼 되게 멋있어요. 약간 미래적인 프로토스 건물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 보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분이 이렇게 이제 되게 이 독특한 건물을 건축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굴까 하면은 개발자라는 거죠. 이거 다 설계로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이 부품 하나하나가 얼마나 비싼데 이거를 미리 만들기 전에 계산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건축의 일반적인 거잖아. 근데 건축이 개발보다 역사가 훨씬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 쪽에서 이제 발전된 형태들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어. 이런 부분을 실수를 완화하고, 이거 잘못해가지고 부품 다 나가리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만큼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근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창의력도 강화해야지. 왜? 창의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설계를 잘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돼. 우리 회사엔 지금
몇 명의 이제 인부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건축이라고 따지면. 그리고 저 날씨 기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는 바람의 방향은 어떻게 되지, 뭐 등등등 뭐 여러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로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쉽겠죠. 근데 그 이상의 생각들을 해야지. 그 다음에 경험값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경력자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창의력이 기반이에요. 창의력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새로운 거 막 이런 거 생각해내는 게 창의력인 줄 아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창의력하고 이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력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면은 창의력은 어떻게 강화시키냐? 팀노바 역추적, 질문 중심의 학습법, 유대인의 하브루타, 이런 방식으로 강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팀노바가 지금까지 7년 동안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고연봉으로 그 학생을 보내게 된 거는 단순히 연봉에 집중해서가 아니고 그 학생의 본연의 그런 능력, 코어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코어 사고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교육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도 잘하고 그 이후에도 잘 먹고 잘 살죠. 팀노바에 있는 많은 개발자들을 지금 뽑고서 우리가 엄청 피해봤다라고 하는 회사가 나온 적도 없고요. 오히려 팀노바 졸업생 뽑고 나니까 너무 잘한다, 우리 회사의 자랑거리다 하고 극찬하는 대표님들은 지금까지 그래도 꽤 있었어요. 팀노바 단톡방에서 실제로 향기라는 팀원을 뽑고, 고졸 친구인데 뽑고 너무 괜찮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히려 저희한테 해가지고 감개무량했던 그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막 위탁교육 의뢰도 너무 많고, 기업에서 그 정도로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지쳤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지겨운 거지. 약간 번아웃이 왔다 그래. 그래서 굳이 이렇게 뭔가 새롭게 더 막 늘리려고 잘 안 해요. 우리끼리 일단은 좀 내실을 더 다져서 더 꼼꼼하게 하자 해서, 뭐 기찬 팀장, 그리고 기갱현 팀장, 그리고 저 노프 팀장이 셋이서 지금 더 이제 매번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좀 집중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막 그런 새로운 막 책 써달라고도 연락 많이 오시고요. 막 그런 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거에 학생들에게 더 집중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런 학습법들이 제가 그냥 선택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 굉장히 이런 교육 쪽에 오타쿠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 관련 이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입을 시켜서 실제 많이 그냥 잘했을 뿐이죠. 근데 이게 제가 미국에서 했다면은 참 진짜 역시 천조국 이러면서 찬양을 했을 우리 김치문국에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역시 돈밖에 없다는 거죠.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근데 까내린다고 우리 애들이 연봉을 적게 받을 리도 없을 뿐더러, 근데 그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지. 우리 애들의 가능성은 사실은 물론 이제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되기 힘들어도 저는 굉장히 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게 저는 정말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가르친 대로만 쭉 간다면 충분히 엄청난 개발자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진짜 저 역추적도 되게 공부 많이 시키고, 질문 중심의 학습법인데, 저 역추적이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해온 거를 복기하는 거예요. 장기나 이제 바둑 같은 데서 영감을 받은 건데, 이제 복기를 하면서 내가 한 실수들을 되짚어보면서 이게 객관적인가를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역추적하면서 역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브루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에게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 특정 부분에 이제 질문을 하면서 내 뇌의 사고를 증가시키는 건데, 결국에는 질문자도 실력이 느는 방식이고, 답변자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거나 내가 부족한 거를 좀 아는 그런 이제 연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렇게 단순한 이점만 있는 건 아니고 정말 많은 이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뇌보다 어떤 운동할 때는 참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뇌를 트레이닝할 때는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시각적인 자극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살이 빠지면 내가 살이 빠지는 게 보여요. 또는 내 수치적으로 내 눈에 보여.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왜 재밌는지 아세요? 열심히 게임을 해서 사냥감을 잡으면 경험치 올라가는 게 눈에 수치적으로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좋아지는 건 눈에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그리고 시간이 한 진짜 몇 개월이 지나야 아 내가 진짜 똑똑해졌구나 이거를 좀 느끼고, 막 1년 단위로 보면은 많이 느는 게 보이지만 지금 당장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바로 앞만 보고 살지 말라 그러죠. 바로 앞만 보니까 지금 당장 1, 2주 해가지고는 내가 졸라 빡대가리인 것 같은 거야. 처음 코딩을 해보면 그러지 않거든. 시간 지나고 보면 아 내가 그래도 많이 영리해졌구나 하는, 코딩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 근데 그런 걸까지 이제 버티지 못하는 거지. 근데 인내심이 없는 거지. 근데 그 정도의 인내심이라면 사실 전문가로서의 과연 자격이 있을까? 라는 거지. 아 무슨 뭐 가끔 이제 까분 애들 있어. 막 진짜 코딩이 무슨 뭐 코딩 가지고 무슨 뭐 의사 흉내 내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웬만한 의사 뺨치게 버는 개발자들 졸라 많아. 그러니까 의사만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개발자 출신이 돈 얼마나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하이엔드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개발자만 막 개발자 욕하는, 막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 근데 옛날에 개발자 막 현실 막 욕하고 막 이런 애들 보면 참 웃긴 거지. 참고로 미국에서 10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그때 배우자 선호도 1위가 막 진짜 개발자일 때도 몇 번이나 있었어. 그 정도로 미국에서 진짜 지금 페이 졸라 올라가고, 쿠팡이 왜 그렇게 페이 랠리를 갖겠어. 이미 미국에서 그런 경험들을 다 하고서 아 지금 이거 선으로 치고 나가서 우리가 제일 연봉을 많이 주고 좋은 기업의 이미지를 살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쿠팡이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 기업이니까 이미 그 랠리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걸 이미 그 앞에서 이렇게 느낀 거고, 그래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가서 정말 괜찮은 개발자들을 먼저 데리고 갔잖아. 근데 요새 막 네이버 막 700명 800명 뽑네, 무슨 뭐 어디서 뭐 700명 뽑네 이러면서 막 개발자 쟁탈전 있고 난리죠.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 교육기관 7년 전에 내가 차리면서 이제 기계현 팀장이랑 얘기했던 게, 결국엔 미래에는 이런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교육기관 중에 제일 잘하는 곳이 되면 그래도 우리가 한 실력만큼 인정받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계산을 못한 거지. 그 커뮤니티 그 아저씨 개발자들이 그냥 연봉이 높으면 무조건 사기야 이렇게 우길 줄은 나는 몰랐지. 그래서 계획은 실패. 이제 다른 교육기관 막 그런 것들에서 이제 꿀 빠는 거지. 우리는 진짜 다 개막장되고, 우리처럼 청렴하고 깔끔하게 하는 교육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지 뭐 그거는 우리만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결과 대비 제일 욕먹은 곳은 우리라는 거죠. 아무튼 진짜 군대 가서 중간만 하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를 대부분 알아. 우리나라에서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질문 존나 하라 그러면서 막상 질문 졸라 하면은 졸라 귀찮아하고, 그리고 그것도 그건데, 학생들도 씨발 대학교에 그 공부하러 가가지고 막상 누가 적극적으로 질문하면 아 저 새끼 때문에 늦게 끝난다고 이질하고 있어. 그 점수 받으려고 가면은 오히려 공부하는 애들을 방해하지 마. 그냥 자, 이 새끼들아. 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진짜. 왜 공부 열심히 하고 지식의 성진 대학에 가서 질문하는 사람이 왜 잘못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어. 쟤 존나 튄다. 쟤 막 찍어내리겠다. 이런 정서를 가진다.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 이런 얘기 하면은, 맞아, 노프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문제 제기는 되게 잘해. 공감도 되게 잘해. 근데 막상 행동하면 행동 잘 못해. 졸라 웃겨. 내가 그런 경험 진짜 꽤 많아요. 살면서. 내가 내 돈 내고 지금 교수님한테 내가 질문하겠다 했는데 저 새끼가 뭔 상관이야. 나 진짜 이런 마인드거든. 내가, 아니, 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한 것도 아니고, 지가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빨리 그냥 출석하고 그냥 꺼지든가. 근데, 보면은 막 눈치 주더라고. 막 이지로 하더라고. 막 짜증나. 그런 거 보면. 이래서 다들 좋은 학교 가야 되나 싶어. 내가 갔던 학교는 그런 정서가 좀 있었어.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성적이 되게 좋았거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장학금 받고 다녔거든요. 제 과 석차에서는 3등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으니까, 졸업할 때, 물론 상고긴 했지만, 졸업할 때 그 표창 받고 끝났거든요. 우수 성적 학생으로. 대표시상 받고 끝났는데, 근데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상고에 가긴 했지만, 난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근데 그런 마인드로 대학에 간 거죠. 어느 대학에 가냐?
그것보다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하버드대생처럼 공부를 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하버드대생 엘리트들처럼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고, 도서관에서 밤샌 적도 진짜 많고, 기숙사가 있었는데 거기 도서관에 평소에도 거기서 내가 전공 관련 공부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 그게 이제 확실히 분위기, 인간은 확실히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학교의 분위기상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물론은 하버드에 무슨 공부벌레들 이러면서 뭐 하버드는 뭐 3일 동안 날을 샌다 뭐 이런 뭐 그런 다큐멘터리 막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뭐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 거기도 노는 애들 존나 놀거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차원 더 나은 생각을 한 게 된 거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공부를 지금 하는 이유는 뭘까? 아, 개발자로서 더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구나.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건 결국에는 현업 경험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0살 때 바로 이제 일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있는 출판사인데, 시공사라는 출판사에 개건 기자 겸 이제 그 커뮤니티 하면서 코딩도 하는 뭐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덤바타임이라는 것도 관리를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게임타임이라는 그 팀 소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시공사의 T&E 사업부라는 게 있었거든, 이전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자님들 밑에서 뭐 그 자바스크립트 코딩도 좀 하고, 관리도 하고, 막 이런 업무로 처음에 이제 개발업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그때 이제 웹 개발자분들 너무 존경스러웠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분들 같이 백엔드는 못하고 프론트엔드 팬사이트 관리할 수 있는 코딩 정도만 처음 시작했거든, 초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고 어려운 일 맡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참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잖아요. 좋은 게 뭐냐면 현업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전공 때 했던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럼 팀장님 현업을 먼저 하고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본인이 그 어떤 공부의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미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제 말을 통해서 알았다면 그냥 공부하세요. 다만 이제 학교에서 알려준 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이 자료 구조가 왜 필요한지 제가 아까 말한 거 있죠. 운영체제 중에서 운영체제는 뭐고 역사는 어떻게 되고 운영체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차라리 그런 현실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작성한 코드가 운영체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제 눈에 봤을 때 문제고, 그런 것도 문제지만 학생들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 와닿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팀노바는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상황에 이 사람이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딱 느끼게끔 만들어주니까 그때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차 하면서 코딩이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한지 정확히 그 시점에 알려주면 그때 잘해요. 운전면허 시험 그런 공부 같은 경우도 내가 그러니까 필기 대충 볼 때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막상 내가 운전대 딱 잡고 나면은, 내가 여기서 운전 잘 못하면은, 좆된다, 이걸 아니까,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운전하다가 내가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때 되게 긴장해서 하잖아요. 처음에 운전할 때. 막 그런 것처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필기 시험에 나온 이 규칙들이 중요하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지.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오늘도 떠들다 보니까 48분이나 떠들었네. 제가 근데 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업무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여러분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좀 언제 날 잡고, 간만에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아무튼, 참, 이게, 몸은 하나고, 나는 지쳤고, 나는 내 수업하기도 바쁘고, 그리고 약간은 이제 번아웃이 온 거지. 좀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좀 힘 좀 내고 여러분들 좀 밝은 분위기로 또 한 번 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요새 하는 생각들 그냥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독학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만 좋은 코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차이에서 분명히 차이는 좀 있을 건데, 그래도 팀노바 유튜브 계속 보시고 저희한테 우호적인 분만 보세요. 좀 이상한 사람들 안 봤으면 좋겠고, 안 맞으면 보지 마세요, 제발. 억지로 봐달라고 한 적 없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다 볼 거 다 보고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우호적인 분들만 우리 함께 잘 됩시다. 모두 잘 될 수는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래 왔고, 그런 걸 부정하면서 우리 모두 잘 되자 이렇게 하는데, 오디션 프로 보세요. 1등 한 명만 뽑는다고 이미 얘기가 끝났는데, 우리 팀 같이 올라가도 다 경쟁해서 한 명만 올라가. 1등을 뽑는 리그야, 오디션 자체가. 그런 건데 어떻게 모두 잘 돼요. 결국에는 A팀끼리 잘 된다 그러고 B팀끼리 잘 된다고 서로 해봤자 집단 이기주의라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면. 그럼 쟤네 팀은 다 죽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맞아요. 어쩔 수 없어. 세상은 원래 그래.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 우리가 그 개체보다 소나 닭이나 돼지보다 지능이 높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이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약육강식적인 세계. 그럼 채식을 하라고? 그럼 뭐 채소는 채소도 사실 약하니까 먹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채소는 육식을 안 하는데, 불애옥잠 봐, 불애옥잠. 불애옥잠 맞나? 불애옥잠이 아니에요. 그 있잖아. 그 파리지옥 이런 거 파리 먹잖아요. 인간도 먹힐 수 있어. 다만, 이제 파리보다 그 파리지옥이 강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아주 작은 세포 단위부터 어느 정도는 먹히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 틀을 여러분들이 바꿀 만큼 어마어마한 인류 진화적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생명공학 이런 걸 할 수 있는 수준이, 그런 시대가 오지 않는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상대방과 경쟁을 하고 올라오는 구도고, 단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는데, 마치 안 그런 것처럼 뭔가 뜬구름 잡지 마시고, 진짜 정말 설국열차처럼 바퀴벌레를 갈아서 양갱이 같은 걸 만들어서 먹을 수준이 그런 진짜 그런 기술이 바퀴벌레는 그럼 생명 아니야? 암세포도 생명이라는데.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하네.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뭔가 먹힐 수밖에 없어. 인간이 뭔가 섭취를 할 때는 분명히, 쌀은 그러면은 약해서 먹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걸 잔인하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그게 잔인하다기보다는 이미 그렇게 서열이 정해진 거고, 그 기준 하에서 보면, 자연의 법칙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더 뛰어난 사람들이 더 편하고 더 많은 걸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인정해야 돼.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근데 그거를 물론 이게 잔인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 그런다니까. 조선시대도 얼마나 피 터지게 살았는데, 제대로 역사랑 고증된 거를 봐야지. 맨날 왕족들 얘기 보고 약간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거 보니까 조선시대가 아름다워 보이지. 노예가 절반이었다니까, 그 당시. 노예가 절반이고, 그 조선시대 그 시간탐험대 레츠고 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시간탐험대 레츠고로 그거 한번 쳐봐야 되겠다. 이거 왜 안 하지? 나 완전 좋아했는데, 이거. 이게 진짜 재밌었거든. 근데 이게 진짜 현실적인 조선시대 그 검증을 기반으로 이제 나온 그 프로거든요. 근데 진짜 고생해요, 이거. 이 중국판인가 보네. 이게 되게, 이 포맷이 중국으로 수출됐다고 하긴 하던데. 나 한번 봐야겠다. 근데 아무튼 이게 되게 현실적인 건데 진짜 고생해요. 개고생해요. 물 이는 것도 엄청 무거운 걸로 이느라고, 오히려 물 무게보다 이는 그 도구 무게가 더 무겁고, 실제 지금 플라스틱 이런 게 얼마나 인류 발전에 플라스틱은 쓰레기고 오염덩어리다 이렇게만 보기 힘들 정도로 플라스틱이 굉장히 인류 발전에 공헌을 한 것도 사실. 이거 봐봐. 이렇게 쌀 같은 것도 되게 힘들게 갖고, 아무튼 되게 실제 더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시대가 공평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 공평을 부르짖는 대부분의 그런 기업의 나라들은 지금 다 떡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적인 걸로는 경쟁을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쟁 때문에 나온 거라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건 그 제약사가 그걸 만들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정말 힘든, 왜냐면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건데, 그거를 거의 1, 2년 만에 거의 개발을 해낸 거잖아. 그러면은 정말 큰 리스크와 많은 투자들을 좀 급진적으로 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큰 돈을 번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똑똑한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안 주고 그냥 나라를 위해 애국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개발해라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빨리 나올 수가 있었을까? 결국엔 그런 인간 본연의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 나은 기술의 발전이 있었던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잔인하다라고 볼 수 있었던 이런 경쟁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바꾸시고, 오히려 경쟁에서 사실은 경쟁을 치열하게 한 패자일 경우에도 사실은 엄청난 성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발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 하지만 내가 목표로 하는 기업에 가진 못했어. 다른 경쟁자에게 밀린 거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게 사라지나요? 그게 다른 타인 건가요? 아니에요. 당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실력은 당신에게 남아서 결국엔 당신을 지켜주는 다른 기업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나면 경쟁이라는 게 꼭 나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경쟁들은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라든지 아니면은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그런 유의 경쟁은 되게 익숙할 거야. 근데 그런 경쟁만 해놓고서 경쟁이 잔인하다고 하는 거 너무 웃긴 것 같아. 사실 대학에 가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경쟁이라면 그 돈을 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집중하지 않고 대학 입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 입시는 정상적인 경쟁 구도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제 관점에서는.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그 경쟁이라면 보통은 이제 실질적인 이제 목표와 가까워야 된다 생각하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좋은 직장이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게 보장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아는 고졸이나 그 대학을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 뭐 한 달에 막 진짜 1억 이상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냥 머리가 비상한 거야. 근데 굳이 그거 안 가고 그냥 일반적인 장사 같은 거 하더라도 돈 벌 사람은 다 벌어요. 오히려 그런 머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거든요. 그러면 뭐 백화점 뭐 VIP 돼가지고 최고 등급 돼가지고 뭐 1년에 뭐 한 백화점에 2억씩 딱 쓰면 이제 최고 등급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그런 데서 탁탁 쓰고 이제 비싼 거 쓰고 온몸에 명품 치 안고 막 그 뭐 분기별로 좀 쉴 때 부동산 하나씩 사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 벌고 잘 살아요. 근데 그런 삶이 훨씬 낫잖아 사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진 실질적인 경쟁을 해야지, 어디 그냥 뭐 남들 다 하는 경쟁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나는 패자고 너는 승자고. 근데 그런 그 대학 입시는 애초에 공부 자체가 그렇게 남는 공부가 별로 없어. 그런 거 하지 말고 직업에 대해서 경쟁하면 그건 대부분 남아요. 진짜예요. 특히나 개발 공부는 제가 확답 드릴 수 있는 게, 내가 어떤 친구 못지않게 좋은 기업을 가려고 한 노력들은 결국엔 그 기업은 못 가도 상관없어. 또는 그렇게 몇 년 뒤에 내가 다른 기업을 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기업 갈 기회가 돼서 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직업에 대한 노력에서는 거의 남는 게 많아요. 물론 공무원 시험 말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공무원의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거라면 제가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 근데 그런 것보다 사실 역사 공부나 이런 게 더 많잖아요. 근데 역사를 많이 안다고 과연 엄청나게 그 공무원의 그 관련 부서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나라의 공적인 이런 직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말이 없고, 그 오히려 이런 사적인 것, 그 누구보다 다른 뭐 의사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잖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그냥 실력 하나로만 딱 승부하는 이런 분야에서는 그냥 계급장 다 떼고 그 실력 하나만 집중하면 된다고요. 내가 지금 이거 끝내려고 하다가 왜 못 끝내냐면 뭔가 막 헛소리가 막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졸라게 해요. 좀 해요. 그런 생각 제발 하라고. 아니, 내가 결과로 얘기하잖아. 결과로. 고졸들이 4,500, 5,000 어떻게 간다니까, 우리는. 그게 왜 가겠어, 지금 나의 이런 생각들이 뿌리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걸 다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틀린 말 하진 않거든, 이런 거 가지고. 난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참 도와주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주류가 아닌 거지. 근데, 어떻게 어떻게 주류의 얘기로만 사람들이 성공하겠어. 원래 진짜 고수들은 비주류에 있는 거예요. 하여튼 모르겠고,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쓸데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지치지 말고 좀 열심히 해요. 물론 저는 지쳤어요. 근데 나 오래 했잖아. 나 17년 했잖아. 근데 이제 좀 지쳤는데 저도 좀 더 쉬고
쉰 건 아니야. 할 건 다 했어. 일은 다 했어. 근데 조금 더 코로나 때문에 지친 것 같아. 내가 원래 여행을 좀 많이 가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었는데 여행을 못 가니까 너무 우울해요. 근데 국내 여행은 재미도 없고 너무 이렇게 말이 잘 통해도 재미가 없어. 말이 서로 안 통해야 약간 미소로써 이렇게 안녕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야 재밌는데 그냥 아주 기본적인 말만 하고 이렇게 아무튼 여러분들 다 힘드신 거 아는데 그래도 기회가 많아요 진짜 많이 힘내시고 진짜 기회가 많고 저는 선배 중에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좌절스러운 얘기만 하는 거야. 지 인생이 그러니까. 근데 물론 쉽진 않아요. 정말 어려운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근데 그만큼 노력한 만큼 보상이 있는 분야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지치고 힘들 때 항상 제가 한 말 잊지 마시고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다 잘 돼서 잘 됐다고 저한테 많이 뭐 메일도 보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저한테 팀노바 유튜브 영상을 오래 보다가 너무 잘 됐다고 그렇게 저 메일 받은 것만 5통이 넘어요. 그 정도니까 여러분들 지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꿈을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무언가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거 위주로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꿈을 향해 더 나아가서 성공하는 개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